다음 주 5월 14일 밤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 줄짜리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그 한 줄이 리플 가격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 리플 홀더분이라면 누구나 클래리티법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법안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왜 리플한테 유리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요. 이번 영상 통해서 그 한 줄을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 거고, 지금 분위기부터 짚고 가자면 지금 XRP 가격이 2,000원대 초반 사이에서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일주일 전보다는 오히려 살짝 빠진 상태입니다. 시장 전체가 출렁이면서 리플도 강력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구간들인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의 하락이 아니에요. 바로 정보 격차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누군가는 그 다음 움직임을 위한 재료를 미리 읽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정확히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미국 상원에는 은행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은행 관련된 법을 만드는 회의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은행위원회가요, 한국 시간 기준 5월 14일 밤 11시 30분에 클래리티법이라는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합니다. 이걸 미국에서 마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법안 초안을 마지막으로 다듬고 찬반 손드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법안이 그동안 왜 막혀 있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풀렸느냐,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원래 이 법안이 은행권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즉 한국 돈으로 1,400원 안팎의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코인을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예금이 빠져나가는 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막아왔었던 거고, 여기서 갈등이 풀린 방식이 또 핵심입니다. 톰 틸리스 의원이랑 안젤라 울스브루스 의원, 이 두 사람이 중간에서 합의안을 만들었어요. 합의 내용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을 때 주는 이자는 제한을 한다. 결제하거나 송금하거나 거래소에서 활동할 때 받는 보상은 그대로 준다라는 거. 여기서 코인데스크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문장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문장이 누구한테 유리한 문장인지를 따져보면은 그림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자만 노리고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들은 타격을 받아요. 반대로 결제랑 송금에 특화된 코인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리플은 어떤 코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결제랑 송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죠. 리플이 만들고 있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제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합의안 구조만 놓고 보면은 리플 생태계는 규제 안에서 우위를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크업이 끝났다고 해서 법안이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이번에 농업위원회라는 곳의 법안과 합쳐져요. 농업위원회가 왜 코인법을 다루느냐? 정말 의아하실 텐데, 미국에서 농업위는요, 이 CFTC라는 기관을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CFTC는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자산을 상품으로 보는 입장을 가진 기관입니다. 두 위원회의 법안이 합쳐진다는 건요, 이 코인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법조문에 더 깊이 들어간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미 미국 SEC랑 소송에서 승소를 한 상황이죠. 그 결과로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소에 팔리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판례랑요, 법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판례는 뭘까요? 그냥 판사가 다른 사건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어떨까요? 이게 명문화돼 버리면은 그 흔들림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즉, 이번 법안이 제대로 통과만 돼준다면 XRP의 위치가 이 판례 위에서 법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법안이 다음 주 마크업을 통과할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마크업 자체는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은행권이 추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었지만요, 상원은행위원회가 일정을 확정을 하면서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후의 단계에서 변수가 하나 있었죠. 정치권 일각에서 윤리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위공직자가 코인 산업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본회의 통과 속도가 빨라질 수도 또 느려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하나 정리하자면요, 이 다음 주 마크업은 통과되고 그 직후에 농업위 법안과의 통합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또 이 단계에서 시장은 클래리티법이 실제 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격에 일부 반영하게 될 겁니다. 다만 윤리조항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길어지게 되면요, 이 본회의 표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고, 그 사이의 가격은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는 이런 흐름들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확정이 아니라 현재 절차랑 보도 내용을 근거로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보자면요. 업비트에서 XRP는 늘 거래량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고, 미국에서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나 아침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13일 밤 11시 30분이라는 시각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간대죠. 이 점은 단순하게 미국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래소에서도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라는 뜻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요, 이 클래리티 마크업의 핵심은요, 결제 중심 코인의 유리한 합의안이 살아남았다, 이런 점이겠고, 이 흐름은 리플 생태계의 비대칭적으로 우호적인 구조입니다. 마크업 통과 자체보다도요, 그 뒤에 농업이 통합이랑 윤리 조항들이 진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는 미국 정치 일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단기 가격보다는 일정표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기서 다음 영상으로 이어질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클래리티 법이 정말 통과된다면 리플 XRP 다음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코인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후보 코인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단기 타점에 대해서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일상에 지장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들여다보는 매매 습관들을 키우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 단기적인 타점을 잡는다라는 건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 또 신경을 덜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즉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주 쳐다본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 가격 걸어놓고 여유롭게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뜻과도 같겠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고 원칙 매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시장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 항상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속 편하게 적당한 단기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고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그냥 신경 안 쓰자, 이런 마인드로서 대응을 하셔야지 이 시장이 재밌어지기 때문이겠습니다. 무리한 매매 습관보다는요, 이 효율적인 매매 습관들을 만들어 나갈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 알트로서 단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단기 종합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GP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 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